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두 가지 날짜를 캘린더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6월 말,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예요.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가 직접 6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어요. 60조 원짜리 프로젝트예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 건조 비용에 30년간 유지 보수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원팀으로 뛰고 있고 독일 TKMS와 최종 경쟁 중이에요. 두 번째, 7월 초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비교적 완화의 기류를 타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고 있고요. 한국 유조선이 이란과 협의하에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사례도 나왔어요. 이 두 이벤트가 7월까지 동시에 걸려 있어요. 하나오션 현재가 약 12만 5천 원, 증권사 평균 목표가 16만 4,500원, 최고 목표가 18만 원, 현재가 대비 32에서 44% 상승 여력이에요. 이 숫자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고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는지 오늘은 이 질문을 5가지 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현황, 정부의 올인 시그널, 호르무즈 시나리오, 증권사 밸류에이션, 그리고 리스크,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먼저 이 프로젝트의 규모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CPSP, 캐나디안 페트롤 서브마린 프로젝트. 캐나다 해군이 노후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고 최대 12척 규모의 새 함대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예요. 북극과 빙하 해역에서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비원자력 디젤 잠수함이에요. 건조 비용만이 아니에요. 도입 후 30년간 유지, 보수, 운영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이에요. 하나오션 작년 매출이 13조 원대였거든요. 60조면 4년치 매출을 한 번에 따는 셈이에요. 수주전은 두 팀으로 압축됐어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원팀 컨소시엄,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TKMS. 5월 2일에 최종 제안서 제출이 완료됐어요. 캐나다 국방투자청 DIA가 9일을 시한으로 수정 제안 단계를 진행했고요. 지금은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글렌 코플랜드 한화 디펜스 캐나다 CEO가 아이폴리틱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캐나다 정부가 6월 말 의회 여름 휴회 이전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요. 하나오션은 KSS-3 기반 잠수함 건조를 맡아요. HD 현대중공업은 함정 기술과 창정비, MRO 역량을 보완하는 구조예요. 납기 계획도 나왔어요. 2026년 계약 체결 시 2032년 1번함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4척, 2043년까지 전체 12척 인도, 그리고 하나오션이 캐나다 경제 기여도를 6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상향했어요.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이에요. 60조짜리 잠수함을 사면서 100조 원의 경제 기여를 받는다는 거예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잠수함보다 더 큰 경제 패키지인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요. 알고마 스틸과 현지 강제 공장 및 공급망 구축에 약 3억 4,500만 캐나다 달러 투자, 코히어와 AI 기술 협력, 텔레셋과 MDA 스페이스와 위성통신 협력, 2026년부터 2044년까지 연평균 2만 5천 개 일자리 창출 계획도 포함됐어요. TKMS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16곳 이상의 캐나다 현지 기업과 대학의 협력망을 형성했고요. 추가 혜택 공개를 통해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하나오션 수주 잔고가 29조, TKMS가 34조예요. TKMS가 수주 잔고 면에서는 앞서 있어요. 근데 핵심은 납기 속도와 현지화 패키지예요. 글로벌 이코노미 분석이 정확해요. 이번 수주전은 단순한 성능 대결이 아니다. 누가 향후 30년 동안 서방의 해양 안보를 뒷받침할 신뢰할 수 있는 산업적 파트너인지 그 표준을 정하는 싸움이 되었다. 핵심은 이거예요. 6월 말까지 약 한 달 남았어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60조 원짜리 수주를 따느냐, 못 따느냐, 이게 두 종목의 7월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두 번째 축이에요. 정부가 어디까지 올인하고 있는지 봐야 해요. 기업의 수주전인데 정부가 이 정도로 움직이는 건 이례적이거든요.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향후 몇 주 안에 고위 정부 대표단을 캐나다에 파견할 계획이에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어요. 비서실장이 직접 간다는 건요, 청와대가 이 수주전을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시켰다는 뜻이에요. 방위사업청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캐나다 잠수함 수주 지원 확약서 서명식을 개최했어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수주를 지원하겠다는 문서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캐나다와 미국을 연쇄 방문했어요. 잠수함 수주와 대미 투자 협력 확대를 논의한 거예요. 한화그룹은 캐나다 엘버타주 정부와 에너지, 방산, 조선 분야 협력 확대 MOU를 맺었고요. 실물 검증도 진행 중이에요. 한국 해군 3,000톤급 잠수함 1번함 도산 안창호함이 3월 25일 진해를 출항했어요. 미국 괌을 거쳐 하와이 진주만에 입항했고요. 5월 말에 캐나다 에스키말트 해군 기지에 도착해요. 6월에 한캐 합동 해군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캐나다가 6월 말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그 직전에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 해군 기지에서 실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안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잠수함을 타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아닌 현대차 그룹과 대한항공도 수주 지원을 위해 결성된 정부 방문단 참가를 요청받은 상태예요.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수주의 대가로 현대차에는 로보틱스, 수소자동차 분야 투자를, 대한항공에는 방산 분야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잠수함 수주가 아니라 한국 산업 전체가 캐나다의 패키지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범한화 차원의 제조 역량을 결집한 패키지 제안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비서실장급 대표단 파견, 방위사업청 확약서 서명, 산업부 장관 연쇄 방문, 도산 안창호함 실물 시연, 현대차와 대한항공까지 동원. 이건 기업의 수주전이 아니에요. 국가 프로젝트예요. 유스핀 정연구원이 핵심을 짚었어요. 향후 대형 수주 프로젝트 3건 수주 결과가 주가의 핵심이다. 수주 성공 시 입지 상향과 후속 수주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3건이 뭐냐? 캐나다 잠수함 CPSP, 2분기 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비너스 FPSO, 2에서 3분기 수주 결과 발표, KDDX, 3분기 결과 발표. 이 중 캐나다 잠수함이 가장 크고 가장 빨라요. 6월 말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수주에 성공하면 하나오션 기준으로 60조 원이 수주 잔고에 잡혀요. 현재 수주 잔고가 29조인데 거기에 60조가 더해지면 89조가 돼요. 수주 잔고가 3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목표가 18만 원도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7월까지의 주가 레인지를 보면요. 시나리오 1, 캐나다 수주 성공, 하나오션 기준 목표가 상단인 17만에서 18만 원까지 열려요. 현재가 대비 36에서 44% 상승 여력이에요.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시작되면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추가 상향할 가능성도 있어요. 시나리오 2, 캐나다 수주 실패, 기대감이 빠지면서 11만에서 12만 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상선 부문 실적이 워낙 좋아서 10만 원 아래로 무너지기는 어렵다는 게 증권가 시각이에요. 1분기 영업이익률 13.7%라는 실적이 바닥을 잡아주거든요. 시나리오 3, 캐나다 결과 지연. 6월 말이 아니라 7월로 밀리면 불확실성이 길어져요.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구간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캐나다 수주 성공 시 목표가 최고치 18만 원까지 열려요. 실패 시 11만 원대까지 조정 가능하고요. 지금 12만 5천 원에서 매수하면 상방이 44%고 하방이 12%예요.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이 나쁘지 않은 구간이에요. 다만 이건 캐나다 수주 성공을 전제로 한 숫자입니다. 분석이니까 리스크도 직시해야 해요. 첫째, 독일 TKMS가 만만치 않아요. TKMS는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 독일의 대표 조선사예요. 수주 잔고가 34조로 하나오션 29조보다 많고요. 16곳 이상의 캐나다 현지 기업과 협력망을 구축했어요. 하나오션이 20곳 이상이니까 수적으로는 한국이 앞서지만 TKMS도 막판까지 추가 혜택을 공개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둘째, 주가에 이미 기대감이 반영돼 있어요. 뉴스핌 정 연구원이 직설적으로 지적했어요. 경쟁사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일정 부분 선반영됐다.
하나오션 현재 PER이 경쟁사 대비 높은 상태예요. 캐나다 수주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수주에 성공하면 추가 상승이지만 실패하면 이 기대감이 빠지면서 조정이 와요. 셋째, 하나오션에는 수급 악재가 있어요. 산업은행이 보유 지분 19.5%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거든요. 약 5,974만 주예요. 이 물량이 시장에서 완전히 소화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주가에 압력이 올 수 있어요. 넷째, 호르무즈가 갑자기 완전 개방되면 단기적으로 조선주에 역풍이 올 수 있어요. 호르무즈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에너지 안보 테마가 약해지거든요. 유가가 급락하면 해운 운임도 빠지고 신조선 발주 동기도 줄어들어요. 다만 카타르 64척 정상화가 동시에 오니까 조선주 하방은 제한적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TKMS 경쟁력, 수주 기대감 선반영, 사는 오버행, 호르무즈 급변. 이 네 가지 리스크를 같이 봐야 완전한 그림이에요. 60조 수주라는 단어에 흥분하기 전에 이 네 가지를 점검하세요. 자, 5가지 축을 한꺼번에 놓고 봅시다. 6월 말 캐나다 60조 원 수주 결과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7월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 수준으로 올인하고 있고 증권사 컨센서스는 32에서 44% 상승 여력을 보고 있다. 호르무즈 완화는 중립에서 약한 긍정이다. 한 문장으로 이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볼게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60조 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글로벌 이코노믹 분석이 핵심이에요. 캐나다 해군의 차기 잠수함 사업이 한국 방산의 나토 표준 첫 진입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을 수주하면 나토 국가의 잠수함을 납품하는 첫 번째 사례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나토 표준을 충족하는 레퍼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같은 후속 시장이 열려요. CLSA가 전망한 향후 10년 140조 원 군함 수주 기회는 캐나다가 그 시작점이에요. 60조짜리 수주가 140조짜리 시장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7월까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6월 말 캐나다 발표에 수렴해요.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구간이에요. 발표 후에는 방향이 명확해져요. 수주 성공 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시작돼요. 목표가 상향이 줄줄이 나올 거예요. 수주 실패 시 기대감이 빠지면서 조정이 와요. 근데 상선 실적이 바닥을 잡아줘요. 지금 시점은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을 계산하는 구간이에요. 상방 44%, 하방 12%, 이 비율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가이드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합니다. 첫째, 6월 말 캐나다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일을 캘린더에 넣으세요. 정확한 날짜가 나오면 즉시 확인해야 해요. 발표 당일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수주 성공이면 장 초반부터 급등할 수 있고 실패면 급락 후 반등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둘째, 두 종목을 같이 보되 분리해서 접근하세요. 하나오션은 잠수함 건조를 직접 맡는 주계약자예요. 수주 성공 시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와요. HD 현대중공업은 함정 기술과 MRO를 보완하는 역할이에요. 수혜가 분산돼요. 같은 원팀이지만 주가 반응 폭이 다를 수 있어요. 셋째, 지금 진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분할 접근을 고려하세요. 6월 말 발표 전에 일부, 발표 확인 후 추가.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면 수주 실패 시 손실을 줄이고 수주 성공 시 추가 매수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몰아서 들어가면 결과에 따라 큰 변동성에 노출돼요. 넷째, 캐나다만 보지 마세요. 하나오션의 주가를 결정하는 대형 수주가 3건이에요. 캐나다 CPSP 6월 말, 베누스 FPSOE에서 3분기, KDDX 3분기. 이 3건 중 하나라도 성공하면 밸류에이션 확장이 시작돼요. 캐나다가 불발돼도 나머지 2건이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캐나다 잠수함 60조 수주전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원팀이 따낼 거라고 보세요. 독일 TKMS가 유력하다고 보세요. 한국 수주 확신, 독일이 유력, 발표 전 매수, 발표 후 확인 매수, 4가지 기준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은 캐나다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 결과와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6월 말 캐나다 잠수함 60조 원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 이 날짜가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7월 주가를 결정한다. 비서실장급 대표단이 캐나다로 가고 도산 안창호함이 캐나다 해군 기지에 입항하고 방위사업청이 수주 지원 확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 그리고 같은 시기에 호르무즈 봉쇄 완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날. 이 장면들이 같은 달에 겹쳤다는 게 60조 원 수주 성공의 신호인지 아니면 기대감이 결과보다 먼저 달려간 구간인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수주전의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있어요. 상방 44%, 하방 12%. 이 숫자를 기억하고 6월 말을 기다리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것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캐나다 잠수함 60조 수주전에서 한국 원팀이 승리할 거라고 보시나요? 6월 말 발표 전에 미리 매수하실지, 결과 확인 후 들어가실지, 아니면 세 건의 수주 이벤트를 다 보고 판단하실지, 각자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 결과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